SEO가 뭔지 아세요? 난리가 난! 갑자기 민희씨가 와! 네! 그거! 박지훈씨가 알려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SEO가 뭐야? 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민희진 씨가 지난 18일 진행된 풋옵션 소송 재판에 다녀온 내용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민희진 씨의 풋옵션 소송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이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이날은 특히 민희진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후의 변론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내용들이어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최근 연예계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동안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라서 마침표, 방점을 찍기 위해서 다녀왔다.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무려 6시간이 넘게 진행된 재판을 모두 다녀왔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세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그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들 전부 다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만 간추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길지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재판의 감상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인중 여포, 마중 적토라. 사람 중에는 여포고 말 중에는 적토마다, 이런 뜻인데 제가 어저께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중 희진이고 사중 N짝이다. 증인 중에 최고는 희진님이고 변호사 중에 최고는 역시 N장이더라. 진짜 N장이 누나의 화력이 너무 눈부셨고 정말 대단하다. 제가 막 그 자리에 있었으면 뛰쳐나갔을 것 같은 그 압박감,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재판을 좀 한 줄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냐? 큰일은 여자가 한다. 이날 재판의 백미는 민희진, N장이 누나, 세종 여 변호사, 누군지 알지만 이름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용호 상박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성분들의 기가 얼마나 센지 저는 그거 보면서 홀려들었어요. 남자 변호사 물론 잘했지만 진짜 N장이 누나가 진짜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면서 판을 뒤집더라고요. 정말 여자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우아하거든요. 우아하지만 내용들, 질문 하나를 보면은 정말 날카로운 송곳 칼날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고 보이지 않는 핏빛 공방이었다. 여자들이 정말 최고수들끼리의 대결이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날 재판에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상 민희진의 팬미팅을 방불케 했다. 제가 이날 재판이 2시 10분에 시작됐거든요. 1시간 전에 갔어요. 1시 10분쯤에 갔더니 한 25명 정도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희진 씨가 한 2시경에 복도를 사이를 뚫고 그 줄 사이를 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보다. 가네 이렇게 봤더니 민희진 씨가 어떤 줄을 지나면서 다수의 사람들과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다 알고 있나 봐 서로. 물론 저는 인사를 안 해주셨고 얼굴도 안 마주쳐줬지만 그분과 서로 인사하면서 네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희진 대표가 참 인생 잘 살았구나.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팀 버니즈와 한마음 한뜻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거기서 되게 골방에 처박히는 아저씨란 말이에요. 아무도 좋은 눈빛을 안 보내. 저는 항상 뭐야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서로 화합을 하면서 예쁘게 그런 모습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희진 씨가 증인신문 이후에 7시 10분경에 퇴장을 하셨어요. 7시 10분 지난 다음에 양측이 약 30분 동안 PPT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희진 씨가 자리를 뜨니까 10명 정도가 우르르 나가. 뭐야? 그래서 재판 PPT 서로 준비하고 있길래 저도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와야겠다고 따라갔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인 줄 알고. 그랬더니 복도에 민희진 씨를 둘러싸고 10명이서 서로 환담을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근데 복도가 되게 좁아가지고 저 친구들을 지나서 복도를 지나간다면 분명 일이 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한 3, 4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언제 가나 기다리는데도 안 가!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가지고 그냥 재판장에 들어가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나를 왜 이렇게 관심 많은 거야? 범민진인지 뭔지 관심 왜 이렇게 많아? 예상대로 세종 측 PT 시작하니까 나가네. 진호야. 진호 아직도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시작할 때 피식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김현장 발표 때와는 다르게 메모장도 내려놓고 사이버 레카스키 역겹네요. 정말 귀가 있으면 오늘 김현장 스스로 자멸한 거 다 봤을 텐데. 니들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다고. 나 화장실 가게 해줘야지. 니들이 복도 길막하는데 솔직히 너 갈 수 있냐 거기? 3부가
아, 크라이막스. 아,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피 튀기는 혈투. 엔장이나 맞죠. 인중 희진 사중 엔장이더라.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보세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 지금 3대2 구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공식적으로 뉴진스 부모님들과 멤버들은 이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뉴진스 멤버들이 부모님들이 사실 확인서를 써주거나 탄원서를 써주는 이 순간 재판에 개입이 됩니다. 그 자료, 핵심적인 자료를 내주는 순간 민희진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민희진 대표가 세종 측에서 이 카톡을 먼저 공개했잖아요. 어머니 여기 써있고 여기는 어머니 안 써있는데 여기는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이 카톡이 나왔다.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누가 줬을까? 민희진 씨가 줬을까? 여기 이 시점부터 엔장이 누나 김엔장 측의 변론은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 그걸 줬어요. 먼저 선빵 날린 거예요. 저희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장이 누나 뭐라고 하나? 9월 11일에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멤버들에게 너네 라이브 해야 되니까 일정 좀 비워놔 라고 말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때 사실 민희진 씨가 과업 때문에 약간 되게 멍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멍한 표정이었으면 진짜 아파 보였어요. 급격한 좀 체력 저하가 왔고 몽롱한 느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니네 라이브 해야 되니까 일정 좀 비워놔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거 누구한테 나와야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김현장에서 남자 변호사님이 라방에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약간 정신 차립니다.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라이브 세팅 민희진 씨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민희진 씨가 저는 스태프들 전화번호를 줬죠. 엔장이 누나가 해당 라이브 촬영한 신동글 감독 전화번호도 민희진 씨가 준 거예요. 여기서 찔른 거지. 누가 찍은지 알고 있죠. 그쵸? 전화번호 스태프 전화했다고 하니까 바로 신동글 감독 나오죠. 신동글 감독이 누구냐?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내용들 위주로 피드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희진 씨 지인들 가운데 민희진 씨가 점을 봐준대요. 무슨 사주 같은 걸 봐준다는 거예요. 이름 같은 거 가져가고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걸 가져가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지인들 피셜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동글 감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하냐?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얘기 볼까요? 신동훈 부사장이죠. 신우석. 신기한 게 신씨랑 잘 맞아. 그걸 되게 신기했어. 지인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씨랑 잘 맞는 거 이걸 맞춰보나 보다 라고 지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냥 그 가외 얘기입니다. 해당 라이브 촬영한 신동글 감독 전화번호도 민희진 씨가 준 거예요? 네. 엔장이 누나가 멤버들이 직접 전화한 거다? 네. 민희진 씨 이날 혹시 멤버들 만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엔장이 누나가 해임날 8월 27일인데 뉴진스 멤버들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김주영 만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한 사실 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여기서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다 알고. 멤버들이 라방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시켜달라고 했어요. 이때 복귀 안 시켜주면 전속계약 해지까지 고려해보자고 한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이때 사내이사는 맞으시죠? 무슨 뜻이냐? 너도 사내이사죠? 그럼 아직까지 주주간 계약의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사내이사로서. 근데 이때 복귀 안 시켜주면은 전속계약 해지까지 검토해보자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민희진은 전혀 없다고 했죠? 얘기를 왜 했을까? 네. 사내이사는 맞죠? 그만둔 게 아니고 그 전에 잘렸고 네. 굉장히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 시한으로 정한 9월 25일 전날에 뭐 하셨죠? 9월 24일이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9월 24일 날. 이날이 바로 다 같이 만났던 날. 심지어 멤버들이 복귀 시한으로 정한 날이 9월 25일이었는데 디스패치에서 찍었던 날 그게 9월 24일 아니에요? 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민희진 씨가 네 맞아요 라고 했죠. 엔장이 누나가 뉴진스 엄마들 중에 3명만 사진이 있는데 3명만 있었나요? 아니요. 한이 엄마는 못 오시니까. 엔장이 누나가 한 기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월 25일에요. 장영우 C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이브 PR이 뉴진스 성과 왜곡했다고 주장했고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했어요. 혹시 9월 24일에 어떤 기자님이 CBS랑 인터뷰할 거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장영우가 CBS랑 인터뷰할 것까지 민희진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모르겠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9월 25일에 민희진 씨가 기자랑 인터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미리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어떤 기자요? 아마 중앙일보에 25일 인터뷰하고 27일에 실렸죠? 아니요. 전혀 기억이. 김현장 남자 변호사가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말한 적이 없어요? 둘 다요. 말한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면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김현장에서 민희진 씨 이거보다 훨씬 전에 장영호 기자랑 하이브 PR 녹음 가지고 항의하러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이 녹음 민희진 씨가 아니라 뉴진스 부모 중 한 명이 입수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민희진 씨가 부탁했어요? 왜냐? 이 장영호 기자의 녹취를 가지고 항의를 하러 갔대. 하이브에. 근데 하이브를 갔을 때 뭐라고 했냐? 부모 중에 한 명이 이 녹취를 입수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냐? 그때 같이 오셨죠? 그때 부모한테 이거 입수한 거 부모가 입수했다고 말해달라고 민희진이 얘기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부탁이 아니라 하이브에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김현장에서 치고 들어오죠. 그럼 누가 입수했어요? 그냥 제보를 받았어요. 건너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왔어요. 라고 뭘 했죠?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다 알고 있어요. 김현장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자료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만 내지 않았을 뿐 이미 다 확인했어. 신동글부터 나왔잖아. 스태프한테 줬다고 하니까 신동글한테 줬죠? 신동글한테 연결해줬다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 부모님한테 했다고 했어? 정영호 기자가 인터뷰한다고 얘기했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희진 씨가 여기서 얘기를 했죠. 아버님한테 그거 제가 받았고 그 내용으로 하이브랑 협상할 때 이거 항의를 하자. 원래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라 아버님이 하시게 본인이 얘기하시겠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김현장에서 딱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치고 들어왔냐. 그 건너 받은 사람 중에 민희진 씨를 위해서 사실 확인서를 써준 김땡땡 씨라는 분이 있죠. 그 김땡땡 씨가 건너의 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김땡땡 씨가 누구냐? 민희진 씨가 애플 광고할 때 그 서포트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하나. 그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지속적으로 민희진 씨를 위해서 사실 확인서를 써주거든요. 그 사실 확인서 써준 부분에 대해서 김땡땡 씨가 줬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김현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 이 뜻이 뭐냐? 다 털렸다는 겁니다. 다 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 김현장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세종에서 먼저 까니까 너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우리도 갈게. 라고 한 겁니다. 김현장에서 멤버들이 라방 당시 너희들을 이렇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전속계약 위반도 되고 타격도 크니까 아무리 나를 위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어야 될 것 같은데 멤버들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민지 씨가 질문이 또 이상하게 말렸다는 게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김현장에서 멤버들 라방하는데 민희진 씨가 말렸는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렸냐는 게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를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 목적이 저를 구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자기 대표이사가 사라져서 공석이 생겨서 4월 22일부터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하이브 왜 우리에게 손해를 줘? 이런 취지지 저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날 라방의 최후 통첩이 뭐였냐? 9월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어도 대표로 돌려달라. 이거였으면 멤버들이 주장한 유일한 한 가지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래. 김현장에서 민희진 씨는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불합리한 행위를 하이브가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반해서 당연한 행동을 한 거죠. 이미 이제 민희진 씨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 씨가 먼저 모르죠. 이 3인의 카톡에 대해서 누가 줬는지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그 카톡이 어떻게 나왔게 됐는지. 김현장 남변에서 얘기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뉴진스 멤버와 법정 대리인이 어도로 시정 요구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민희진 씨가 관여를 했다는데 맞나요? 제가 관여를 했다고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세종에서 보냈겠죠. 민희진 씨는 관여한 적이 없다. 아니 저는 로펌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세종 연결해준 거고 김현장에서 민희진 뉴진스 부모님의 카톡을 보면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있었어. 엄마와 아버지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엄마들. 요 내용을 하면서 엔장 인호가 딱 이게 민희진 씨 휴대폰에 남아있습니까? 그 카톡? 민희진 씨가 휴대폰 잃어버려가지고 제 휴대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에게 제공받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제가 작년에 대리인에서 이임해서 전부 줬어요. 다 줄 순 없죠. 제 사생활이 있는데 저는 카톡 앱을 안 깔았어요. 라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 카톡을 안 깔았다는 주장이죠. 너가 언제 준 거예요? 라고 하니까 작년 중 언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 카톡을 누가 줬느냐 부모님들 나오는 카톡인데 지금 3대2로 지금 서로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전에 자료가 있었으면 작년에 나왔어야지 왜 딱 그날 나왔냐는 거예요. 그날 최근에 나온 거라니까. 그 멤버들이 3인이 돌아간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그 뜻이 뭐냐? 그 전에 있었으면 민희진 씨 작년에 대리인한테 줬으면 작년에 나왔겠지. 왜 지금 나왔어? 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 2024년 1월 21일자 이메일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장 남변께서 협상 전략으로는 영업이익 20배를 요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20배를 이끌어내는 전략 옵션 기간을 줄이고 멀티플을 올리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이메일로 보낸 거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전에 변호사분들이 이상우랑 같이 있었던 카톡방 전화도 많이 했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 아니 30배 요구할 때 13배도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분명하게 이미 영업이익으로는 20배를 요구한다는 생각까지 다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본인은 업을 위해서 했다면서요. 근데 아니라 30배를 건 것은 이미 30배, 13배에서 30배 사이에 그 언저리를 받기 위한 멀티플 전략을 올리는 수단으로서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얘기했던 업을 위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았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1시간 넘게 본인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쵸? 네. 증거를,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증거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죠? 이미 불송치 결정문이 사실 제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200장이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본인 주장을 근거로 방송에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 그걸 다 보면 이 재판도 그렇고 본인 주장을 재판부가 다 받아들여 줄 거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니까 받아들여 주는 뭐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러면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개인 불송치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세종에서 하는데 갑자기 김민장 남편이 민희진 씨가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200장이 넘는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가 세종에서 아닙니다. 막으려고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서로 막 소란이 막 서로 막 싸워.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 나온 사람 누구냐? 나요. 판장이요. 200장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민희진 씨 또 해맑아요. 또 여기서 네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현장 남편이 또 좋아하면서 제가 궁금한 건 민희진 씨 대리인이 제출한 건 19장인데 본인은 계속 200장짜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본인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냈다고 하니까 200장이 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민희진 씨가 또 되게 밝은 모습으로 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나는 날 왜냐? 200장 넘게 이 자료를 내면은 재판부가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제대로 안 받잖아. 얘기를 하지만 세종의 표정은 어두웠다. 갑자기 그러니까 판장형이 물어봅니다. 이거 증거로 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종에서 이제 여변이 엄청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필요한 불송치 결정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재판장이 되게 흥미를 보이면서 만약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툰다면 쪽수라도 제출을 해주시는 게 어떤지 라고 해요. 쪽수 얘기를 왜 하냐? 아니 민희 씨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반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종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아니 이 사건 계약할 때랑 관련도 없다. 난리가 나. 쪽수 제출은 가능하시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네 그것도 저희가 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자, 결국은 제가 앞서서 공개했던 카톡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개했던 자료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카톡이 언제 공개가 되느냐? 이 카톡입니다. 이 카톡이 결국은 미국병이다 뭐다 하면서 나왔던 카톡입니다. 이 카톡이 누굴 통해서 공개되느냐? 김성수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이거를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제가 못 본 카톡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검토로 들어갑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챗 GPT랑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불송치 이유서에 있었던 카톡이에요. 이 카톡이. 그래서 이 불송치 이유서는 뭐냐? 양측이 모두 받아볼 수 있는 동일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하나예요. 민희진 씨가 피의자, 하이브가 고소인이잖아요. 고소인도 동일한 자료를 받고 민희진 씨도 동일한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톡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하이브에서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뭐지? 아니 왜냐면 하이브에서도 불송치 이유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하이브의 불송치 이유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내가 확인해 달라고 해도 확인을 못 하니까 그 뜻이 뭐냐?
민희진 씨의 불송치 이유서에만 이 카톡이 달려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게 불송치 이유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김성수 씨가 공개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었어. 뭐냐? 김성수 TV에서 어떻게 공개를 했느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고발인은 감사 보고서를 필요한 주장과 같이 설령 그런 대화가 일부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고 싶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포렌식 확보 카톡 대화상 주주간 계약의 임기 만료 이후 가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 우리가 내용만 신경 썼잖아요. 근데 이 아래 뭐가 써있냐? 제12권 수사보고서 보고 23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불송치 이유서가 아닌 수사보고서였다. 200장짜리. 왜냐하면 왜 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냐. 판사님도 수사보고서, 수사 결정서를 얼마나 많이 받아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 불송치 이유서는 진짜 많으면 30장인데 200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쪽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송치 이유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수사보고서. 그래서 수사보고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불송치 이유서는 양측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거를 신청해서 열람등사 신청은 할 수 있지만 100% 반려가 된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뭐냐? 수사보고서는 피의자나 고소인 모두 확보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유출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경찰 내부에서,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자료가 결국 피의자 당사자 쪽에 갔다는 거잖아요. 오늘 OK 레코드 측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답을 받았느냐? 아니 이게 받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직원분께서 안녕하세요 이진호님, 민희진 대표가 받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입수한 서류가 맞습니다. 해당 서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받았으니 추가 문의는 세종 측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달받은 분량은 109장 분량의 수사 보고서다. 200장으로 기억을 하면서 발생했던 표현상의 오류가 있다. 심지어 수사 기록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경찰 정보공개 신청 전 어도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었는데 검찰에 정식으로 열람 등사를 해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서류를 입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세종에서 어떤 경로를 신청을 해서 받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경찰을 통해서 이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이겁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가죠. 검찰에서 지금 다시 이의신청해서 다시 경찰로 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경찰이 유출한 거지. 검찰이 유출한 거지. 결국은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균 씨 수사 보고서가 유출된 바 있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거예요. 이건 심지어 수사 보고서도 아니에요.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경찰관 징역형이거든요. 수사 관련 개인정보 넘긴 기재는 벌금형인데 수사 보고서 109페이지짜리가 통으로 넘어갔다. 과연 이거 누가 했을까?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사실 불송치 이유서를 의아하게 생각한 법조인이 많았어요. 왜 많았느냐? 올해 3월에 뉴진스 가처분이 나왔죠. 5월에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관되게 나온 건 뭐냐? 민희진 씨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려고 했다. 실력가기를 파괴하려는 입장에 민희진 씨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민희진 씨의 배임 혐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3월과 5월 달에 이미 재판부가 중앙지법과 1심 재판부와 고등지법에서 모두 결론을 냈는데 7월 달에 경찰이 불송치를 내는 겁니다. 배임 혐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재판,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뒤집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12월 29일이었나요? 그때 이 불송치 결정서까지 다 보고 1심 재판부에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이 된다며 어도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결국은 1심 재판부, 고등재판부, 그리고 다시 본안 1심 재판부가 동일하게 일관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려서 의아한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곳이니까 중요한 건 뭐다? 수사 기록 유출이 됐다. 내부 수사 기록입니다. 이게 과연 열람 등사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인 것이냐, 이걸 우리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하이브와 김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없다, 집행유예까지 간다. 그러니까 누가 유출했는지 몰라요. 경찰을 갔는지 검찰이 갔는지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정당하다는 것이 민희진 씨의 입장입니다. 그걸 누가 공개해줬냐? 우리 성수대로 김성수 TV,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성수 센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정말 최고예요. 네, 아리가또. 여기서
끝이냐? 하나 더 있다. 민희진 씨가 격동한 파일이 하나 나와. 엔장이 누나 진짜. 엔장이 누나! 적당히 하세요.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김현장 누나가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이제 그만 하고 있어. 다들 이제 막 지쳐가지고 그만해 이제 그만 하는데 우리 김현장 변호사가 김현장 남자 변호사님께서 진짜 너무 전문가 이 사람 진짜 남변 진짜 55세에서 60세 사이로 보이는 그 변호사님이 진짜 전문가게 다들 지쳐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딱 정리해서 질문 2개 끝나. 2개 끝. 이제 끝내라. 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 2개만 더 하고 네 질문 끝났어. 네 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네 질문 더 끝났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난다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이미 2개만 한다고 한 지 15분이 넘게 지났어요. 그때 15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딸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엔장이 누나가 또 승부수를 또 띄우더라고요. 슬랙을 하나 띄워가지고 SEO 건으로 연락드려요. 이거 뉴진스 데뷔쯤 8월 22일이에요. 뉴진스 데뷔 다음날 SEO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 갑자기 민희 씨가 와! 네 그거 박지원 씨가 알려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SEO가 뭐야? 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SEO란 뜻이 우리 웹사이트 내에서 콘텐츠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말한대요.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일종의 기사 밀어내기를 언급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SEO를 언급하자마자 네 그거 그 밀어내는 거 박지원이 알려줬어요 라고 되게 급발진하니까 뭐야 기사 밀어낼 수도 있지 뭐야 이렇게 뭐야 이런 분위기였다면 제가 완전 확 깨가지고 또 엔정이 누나가 이거 이때 민희진 씨 부적절한 논란이 있어서였는데 부적절한 기사 밀어내자고 한 것도 전략이었나 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아니요 저는 SEO가 아니 하이브가 재판장에서도 막 민희진 카카오 택시 타고 왔으니까 카톡이랑 연계해서 쓰면 되는 거 팬들이 제보해주고 있고. 엔장이 증거 있으세요? 내세요. 민희씨가 네 그러니까 민희씨가 이거 뉴진스에게 해가 안 갈까봐 한 거고 저는 박태희가 방시혁 한성수 기사 일부러 냈다는 카톡도 있어요. 증거는 저희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민희진 씨 연관 검색어 이때 뭐였어요? 얘기한 거면 저 몰라요. 민희진 소화성에 몰아내려고 뉴진스 모든 기사에 민희진 넣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당시에 민희진 씨의 검색어가 민희진 소화성애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뉴진스가 나가는 모든 기사에 민희진 씨를 넣으면 그 소화성애가 써진 기사가 아래로 내려가고 뉴진스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대중들은 소화성애 기사를 못 본다. 그 뜻이 뭐냐?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해서 밀어내려고 이용했냐 멤버들을. 이거 엔장이 누나가 얘기했죠. 엔장이 누나가 이거 신동훈이 한 거예요? 신정훈 혼자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 다 몰라요.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나온지도 모르겠고 제가 당연히 부대표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방시혁 이름 넣어서 하는 건 하이브잖아요. 정작 주가 조작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와중에 또 우리는 이제 민희 씨는 방시혁 신나는 노래.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방시혁은 맨날 기사 밀어내기 하는데 이 기사 밀어내기 하는 장난하나? 나랑 무슨 상관? SEO 기사 밀어내기 방시혁. 이게 결국은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나? 이걸 우리가 민희 씨에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태그 PR 관련된 자료를 세종에서 현출해서 올렸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자료를 현출해서 올렸는데 저 자료가 엔장이 누나가 그래요. 저 자료가 법정 자료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법정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더니 저 자료는 고소장이라는 거예요. 소장.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인정되는 자료가 아니고 그냥 일방의 주장이 담긴 것뿐이래요. 그리고 법정에 제출했으니까 법정 자료죠. 이런 식으로 민희 씨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엔장이 누나가 그러면 재판부에 내는 김엔장 자료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예요? 알면 죽긴 진짜. 내가 하면서도 화가 나네. 나. 그러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때 당시 확인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민희진 넷이 올라온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민희진 넷의 트래픽이 올라온 시점이 딱 확인되는 게 한겨레 기사 이후에요. 알고 계세요? 그럼 확인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태그 PR로 민희진 씨에 대해서 그 뒤에서 역발리를 작업했다며. 그러면 그 기사가 나기 전부터 민희진 넷이나 민희진 닷넷에 대해서 트래픽이 엄청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확인이 안 되고 기사를 낸 이후에만 트럭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자료만으로 어떻게 민희진에 대한 역발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누가 했냐? 우리 싱글벙글 N장이 나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장께서 할 말 있으세요? 제가 판장이 형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그분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세 분이 하품도 안 해. 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다 판정을 해야 되니까. 다 들으면서도, 와, 진짜 나도 이제 너무 힘들고 엉덩이 아프게 하는데도 끝까지 진짜 아무런 표정 없이 듣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근데 이제 민희 씨가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제가 상대 주장이 처음과 달리 계속 바뀌고 있고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싫은 소리한 저를 그리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희생양이 삼아서 모든 광화문에서 매일 해받고 있는 기분인데 저는 진짜로 이런 기업 문화가 진짜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소송을 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얘기했듯이 돈을 위해서라면 제가 더 재직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 힘든 싸움을 굳이 하는 게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모함받고 그런 부분들을 꼭 밝히고 싶었고 사적 카톡 취재 경위가 너무 불순하고 본인이 찾는 내용들이 아니면 덮어서 자칫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사찰을 하고 언론에 풀어내고 기자들이 너무하다 싶어서 저한테 할거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뭐 형사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 기사 한두 개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저에 대한 기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300~400개씩 나가고 저는 이런 힘듦, 불평등이 어쨌든 제가 너무 힘들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회의 이유를 적출해서 저를 괴롭히는 건지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튼 맞는 건지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냉정하고 공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어느 부분만 잘라서 변호사님들도 짜깁기를 하면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에서 다뤄줘야 되는 내용인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소송이 어쨌든 업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아니 하이브가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돼요. 근데 지적도 못하고 이렇게 막 돈을 매수하고 뭐라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법과에서 안 틀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보내는 거 이거 박지원이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넥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냈다고 제가 법과에서 안 틀렸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고 성과도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을 제가 편법을 안 쓰려고 정말 저한테 편법 이런 게 없어요. 깨끗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잘 만들면 어디까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보자. 멤버 스태프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제 진심이 잘 닿았으면 좋겠고 고통스러운 소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줘야 돼. 바바바. 그 왜 미국 그 국가 나오는 그 노래 그 창엄함 업을 위해서 했다. 내가 법인카드가 안 털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내용들. 여기서 와 나는 명연설이었다. 가슴을 또 쳤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쳤는데 나를 울린 한마디.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누가 울렸냐? 나요. 판장이 형. 판장이 형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제 PT 남으셨죠? 김현장에서 3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세종에서 30분 인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